자, 시작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행정소송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소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나 요건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건. 그렇죠? 요건을 구별하지 못하면 각하가 되죠. 소송에서. 자, 그래서 행정소송의 요건은 크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래서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일단 실질적 요건이 있고 자, 실질적 요건, 원고적격, 대상적격, 소익. 자, 여러분 여기서 실질이라고 하는 얘기는 판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이 있죠. 자, 형식적 요건, 제소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적 전치주의가 있고요. 또 뭐 있을까? 피고적격이 있고요. 관할법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말은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형식적이란 말은 법관의 그냥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법관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법관의 판단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제소기간 거쳤어? 거쳤네? 이런 확인이 필요한 게 형식적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언제까지 갖추고 있으면 돼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그 이후에 변경될 일은 없을 거니까. 기준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하지만 실질적 요건은 끝까지 다 상고심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이익이 있었다가 소이익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원고적격이 있었다가, 법률상 이익이 있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자, 제소기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255번.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제소기간이 안날 90일, 있은날 1년이라는 걸 모르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안날 90일, 있은날 1년을 내면 다 맞추세요 이런 문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소기간은 뭐가 나오냐? 자, 물론 좀 안날 90일은 여러분, 안날 90일은 불변기간이에요? 아니면 불변기간입니까? 아닙니까? 안날 90일은 불변기간이에요. 불변기간인 건 뭐냐면 안날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런 건 정당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있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안날이라고 한다는 것은 알았다는 확신이 있잖아, 법원에서. 근데 있은날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더라도 있은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혹시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를 제기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이거는. 있은날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안날 90일과 있은날 1년 중에서 둘 중에 먼저 도가한 것이 적용을 받는 거죠. 먼저 도착한 것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날의 의미는 어떤 안날이에요?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있은날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 자, 그쵸? 그런데 이 일반 처분 같은 경우는, 공고나 고시를 통한 일반 처분 같은 경우에는 효력 발생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있은날이 되는 거예요? 안날이 되는 거예요? 안날이 되는 거야. 안날. 효력이 발생되었으니까 일반 처분처럼 불특정 대다수에게 고시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일에 사람들이 알았다는 전제를 깔아요. 아시겠죠? 그것도 좀 이따 문제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랑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재수기간에 대한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그런데 실제 시험은 자 재수기간은 안날, 있을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시점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준 시점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아까 현실적으로 안날이라면서요. 효력 발생일이라면서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뭔가 변했을 때 기준 시점이 중요해요. 중간에 뭔가 변했을 때.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처음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가 변경되었을 때 소 변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요게 많고 요게 시험은 잘 나오죠. 처음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 첫 번째. 자, 피고 경정시. 자, 피고를 원고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행정청의 이 미인관계 이 시스템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피고가 경정되었을 때는 경정 시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집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 그러면 제소기간이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게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볼게요. 원고의 입장에서. 처음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고에게 유리합니까? 소 변경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고에게 유리합니까? 위에 게 유리해요? 밑에 게 유리해요? 응? 이게 원고한테 유리한 거야. 자,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소기간 도과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겠지. 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안날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소를 제기한 건 안날 60일이야. 근데 피고가 경정된 건 안날 100일이야. 그러면 안날 100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소를 그러니까 피고는 모를 수도 있다. 원고 입장에서 모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변경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돼. 어차피 그때 소를 제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피고를 중간에 바꿨다 하더라도 그 바꾼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지면 안 돼. 그럼 원고가 각하가 될 가능성이 많아. 각하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피고는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소 종류가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를 제기하다가 이거 지금 무효 등으로 제기하다가 취소로 바꿀 수도 있고 취소를 하다가 무효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항고소송을 하다가 당사자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 법률 관계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종류 변경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병합했을 때. 병합했을 때도 병합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주된 소송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줍니다. 이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거고, 자, 소 변경시. 여러분, 여기서 소 변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 청구 취지 변경. 자, 청구 취지 변경으로 새로운 소 제기로 이해되었을 때. 자, 이거 뭔 얘기냐면, 청구의 취지는 누가 변경하는 거예요? 원고가 변경하는 거예요? 피고가 변경하는 거예요? 청구는 누가 하는 거야?
원고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고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의 이유 때문에 청구 취지를 변경했는데 그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게 마치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원고에게 좀 불리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원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바꾸려고 일부러 하는 거고, 이건 원고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법원의 사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주지만 이거는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소기간은 기준 시점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 선지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해되죠? 요 아래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2번 보겠습니다.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의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 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어떠한 처분이 나한테 지금 발생한 건가요? 재조사해서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 그때 나한테 처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바꾸셔야죠.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을 해야지. 처분이 있은 날이나 안 날의 기준은 자,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처분의 불가증력이 이미 발생했어. 여러분,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제소기간 이미 지났다라는 뜻이지. 그쵸? 근데 잘못 알렸어요. 그렇다고 지나간 제소기간이 다시 돌아옵니까? 그렇진 않죠. 자, 우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또는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다. 이미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 법도 그래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아시겠죠? 과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징수금을 감액했어. 그러면 감액 처분으로 아직도 취소되고 있지 않은 남은 부분이 유효하다고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 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이런 개념. 자, 이게 100이야. 네, 여기서 이게 날라가서 50이 남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것에서 이만큼이 날라가서 이게 남아있는 거야, 이게. 이게 당초야, 변경이야. 당초라니까? 당초. 원래는 이게 무리하게 이렇게 눈사람처럼 그려볼게요. 50, 50이 있었어. 근데 이게 당초 처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없어졌어. 그럼 이건 당초의 변경이에요. 이게 당초라니까. 그렇잖아. 원래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싸울 때는 원래 있었던 거 가지고 싸워야지. 원래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예전에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 감액됐으면 50만 원 날라가고 나머지 50만 원은 예전에 부과됐던 거잖아요. 이해되죠? 자,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55번에서 맞는 말은 1번밖에 없어요. 그쵸? 자, 256번 가겠습니다. 1번. 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의 소송이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습니다.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제3자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3자는 위에 거가 적용받을까? 아래 거가 적용을 많이 받을까? 아래 거를 많이 적용받고 아래 거를 적용받는 순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기가 쉽지. 제3자보다는. 근데 제3자는 자기한테 직접 통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알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있었다는 것도 알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1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때 이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럴 때 제3자가 많이 적용이 돼. 아시겠지? 이게 뭐 1번 선지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제3자의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특성을 좀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2번 갑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기준 문제예요. 기준 문제. 부작위 위법 확인에서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자, 맞아요. 왜? 기준이 없잖아.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게 부작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을 만한 처분이 없으니까 부작위는 제소기간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란 말은 예외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행정심판 부작위를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어. 어떤 행정 의무이행 심판을 거치고 왔겠지. 의무이행 심판을 거치고 왔으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재결서 정본 송달이라고 재결서 정본 송달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죠. 부작위를 할지라도 이런 새로운 기준이 생기죠. 이때는 제소기간 적용될까 안 될까? 되는 거지. 부작위는 두 개를 봐야 돼. 두 개. 원칙적으로는 제소기간을 따질 기준이 없다. 처분이 없으니까. 근데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야. 재결서 정보를 송달이라는 기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라고 쫙 해주고 앞뒤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 앞에는 기준이 없는 게 원칙이고 뒤에는 기준이 있다, 생겼다라는 뜻이야. 3번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 위법 확인서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자, 부작위 위법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변경한 후, 자, 이건 뭐예요? 소 변경이죠. 소 변경. 소 종류 변경이에요. 그러면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수한 겁니다. 자, 4번.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의한. 여러분, 소극적 처분이 뭐야? 사실은. 소극적 처분은 부작위와 거부를 합친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판례에서는 소극적 처분은 그냥 거부 처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라고 했으니까. 근데 원래 만약에 다른 선지에서 그냥 소극적 처분이다라고 하면 거부 처분과 부작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거부 처분만을 의미하는 거야. 자, 거부 처분과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 소송 얘기하다가 갑자기 심판 나가지고 했는데, 자,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처분이 없죠? 처분이 없는 게 부작위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심판이에요. 심판 이거는. 심판.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옳지 않아요. 5번.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무효소송이에요?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이죠. 취소. 취소소송입니다. 본질은 취소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무효지만 형식은 취소잖아. 그러면 형식을 따라줘야지. 그럼 제소기간 적용 당연히 되는 거죠. 제소기간 준수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무효소송에서는 제소기간 적용 안 되는 거 아시죠? 넘어갑니다. 257 기억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오고지했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를 송달을 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라고 했는데, 재결서 정보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니은번.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 청구 기간을 도과해서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한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거기 행정심판의 심판 청구 기간을 도과했어요. 그러면 소송의 제소 기간은 도과했을까 안 했을까? 도과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모 대선 후보가 누구를 바보로 합니까? 라고 해서 그게 유행이 됐는데 진짜 이거 누구를 바보로 하는 거죠 지금. 이미 제소 기간이 지났는데 심판을 걸어. 그러니까 심판을 건 다음에 거기서 기각이 나오니까 자, 그 재결서 정본을 가지고 이제 90일 이내에 하면서 소송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기준은 뭐니까? 처분시가 기준이니까. 어차피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심판의 제소기간이 지났다. 혹은 심판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라는 얘기는 소송에도 마찬가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처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 바보로 하는 거죠, 지금.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라고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정보공개를 통해서 알았던 몰랐던 그거는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리을번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어요. 그러면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 소송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제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답 리을번. 리을번 하나만 맞는 말이네.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병합 시에는 처음 주된 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자, 무효동 확인 소유 제기를 안날 한 70일에 했어. 그리고 병합을 안날 한 110일에 했어. 그러면 이것도 그냥 병합되는 거야. 그냥 병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는 말은 리을번밖에 없다. 요거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기산점, 기준점. 자, 258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야. 기억번 볼게요. 여러분 신청권이 없는데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한테 기초생활수급비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동사무소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신청권도 없어요. 근데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초생활수급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당신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하면서 소송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거는 자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원고 적격 X. 자, 원고 적격이 없다는 얘기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각하되는 거죠. 기억번 동그라미. 니은번. 자, 니은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니은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 제기된 재결 취소 소송. 자, 여러분. 재결 취소 소송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우리 처분 등.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잖아. 그 등이 뭐야? 재결을 얘기하는 거야,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처분의 대상, 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나 재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결도 소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결도 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재결이 소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법원에서 뭘 따져?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요. 그러면 그거 따지려면 요건심사에서 끝내야 돼요? 본안심리까지 가야 돼요? 본안심리까지 가야 돼. 본안심리에 가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 제기된 재결 취소 소송은
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본안 심리까지 간다. 그럼 본안 심리까지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에 대해서 제기된 거니까 본안 심리에서 고유한 위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떤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각하가 아니라. 아시겠죠? 요 시험 잘 나옵니다. 니은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본안 심리까지는 가야 한다. 즉 기각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디귿번. 자, 행정심판의 필요적 이것도 누구를 바보로 아는 거죠. 행정심판의 필요적 조치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취소심판을 부적법하게 청구한 다음에 저 거쳤어요 하고 그냥 소송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적법하게 취소심판 청구가 있어야 있어야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대로 거친 다음에 왔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소송에서. 자, 부적법한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기각재결을 하자 원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여기서 키워드는 부적법한 취소심판 청구입니다. 이미 적법하지 않은 심판 청구를 해놓고서 나 거쳤어요 라고 주장할 순 없다. 즉 필요적 전치주의를 이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각하를 받겠죠. 이거 지금 요건이니까. 자, 되어 1번 가겠습니다. 자, 사실심 단계에서는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다가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의 흠결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각하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고적격은 상고심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실질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각하되는 경우 기억, 디귿, 리을 되겠네요. 259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 여부는 원고적격을 결정짓는 거고요. 그렇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가 되는 거죠.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아니죠. 신청권 존재 여부가 신청권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있는 거고요.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없는 거야. 관련이 있죠. 1번 틀렸네요. 2번 취소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 책임은 직권 탐지주의가 보충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 의미가 완화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그렇다. 선지가 좀 그런데 왜 선지에 여러분 거기에 취소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 책임은 또는 원고의 주장 책임은 뭐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주장 책임은 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한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을 좀 잡아주세요.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는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어. 당사자주의의 상대말이 직권주의예요. 직권주의. 자, 이 당사자주의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당사자주의가. 하나는 처분권주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변론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 직권주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직권 탐지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권 심리주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처분은 우리가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그 처분이 아니 완전히 다른 말이야. 여기서 처분은 진짜 국어적으로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할 때 그 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소송을 할지 말지 어떤 것을 소송으로 할 건지
그다음 소송을 그만하고 싶은지. 자, 소송의 시작과 대상과 끝을 누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정해야 된다는 걸 처분권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사자, 원고면 원고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소송하실래요? 그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론주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당사자의 주장, 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만 법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 책임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직권으로 요건에 대해서 살피고 혹은 그러니까 요건에 대해서 살핀다는 얘기고 이거는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살핀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거의 동시에 그냥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직권 탐지주의가 다 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심리주의가 큰 의미로 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탐지냐 심리냐를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중심으로 보면 돼? 직권을 중심으로 보면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읽었다가 그랬지? 2번. 취소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 책임은 직권 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 여러분 원칙은 항상 자, 요겁니다. 요거 소송에서의 원칙은 항상 당사자주의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가 원칙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이제 예외적으로 보완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소송의 심리의 기본이에요. 소송에서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주장 책임은 직권 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한도 내에서 그 의미는 여기서 얘기하는 주장 책임은 변론주의에 가깝습니다. 변론주의. 자, 변론주의는 직권주의에 의해서 완화되고 있다. 맞죠?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 자체에 근거를 둔 법질서의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적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취소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명백하게. 우리 취소 소송에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예외로 한다니까. 그러면 처분권주의 당연히 원칙이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야 소가 시작되는 거지. 원고가 중간에 하기 싫으면 그만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맞아요.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 기각의 확정 판결이 있은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와 후소 법원을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속력하고 기판력하고 좀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볼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속력, 기판력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판사들도 헷갈려. 그래서 기속력을 써야 될 자리에 막 기판력을 써버리고 막 이런 판례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속력은 행정청을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속력은 법원의 결정을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힘을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기판력은 후소 법원, 다음 법원이나 당사자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럼 이거는 기판력이라고 봐야죠. 지금 여기 259번의 4번은 기판력에 대한 이야기고 기판력을 위반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장, 후소 법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판력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키워드를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 위법성 주장 이런 거는 기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0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기억번 유명한 판례죠. 제2명 거부하는 거.
자, 처분수 인정하죠. 그러니까 대상적격 인정한 거죠. 처분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분이라고 봤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될 수 없고 니은번 90일이 경과했으나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는 여러분 제소기간은 90일 1년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도과하면 그거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안날 91일이다. 그러면 있은 날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소기간 도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먼저 도과되는 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디귿번 그거 아까 했죠. 원고적격은 끝까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261번 이런 거는 여러분 2020년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거의 이 정도는 다 기본은 맞추고 가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갔다. 그러면 그분이 좀 이상한, 그 수험생이 이상한 거야. 그치? 자, 안날 90일. 그 다음에 또 뭐야? 재결서 정본 송달부터 기산. 그 다음에 있으나 1년. 쉽죠. 이거는 뭐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고. 262페이지 2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사례 자체가 잘 나와. 이 사례는 요것도 물어볼 수 있고 요것도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아. 한번 볼게요.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좀 버티고 봐야 된다 막 이거 얘기하는 그 판례잖아요. 그렇죠? 자, 압류 처분이 있었어. 1번 볼게요. 갑이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 소송의 소 종류의 변경. 여기서 키워드는 소 종류의 변경이죠. 그러면 변경될 때를 기준으로 해요? 소 종류의 변경이야. 언제?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틀렸어. 1번. 2번. 자, 병합했을 때 병합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 하더라도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는 적법합니다. 왜? 앞에 게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죠. 병합. 요게 은근히 제소기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게 기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위헌 결정 당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주세채권이 확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자,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소 제기할 수 있어요? 소 제기는 못하지. 하지만 더 이상의 처분은 안 돼. 더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없어. 내가 소 제기도 못해.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하지만 더 이상의 처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처분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은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효확인 심판을 거쳐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국세기본법에 의한 조세부가 처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대상인가요? 맞아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왜 이거는 틀렸어요? 무효라서 틀렸어. 무효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라서. 돼? 응? 자, 넘어갈게요. 자, 263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원고적격의 흥결이 하게 된 경우, 자, 1심에서는 원고적격을 구비했는데 2심에서 원고적격의 흥결이 발생됐대. 그거는 각하되는 겁니다. 이건 요 세 개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요 세 개는. 변할 수 있어요. 항상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하 내려야 되겠죠? 1번 맞죠?
맞지? 2번 볼게. 행정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해. 90일을 넘겼다. 안날 90일을 넘겼다는 얘기는 제소기간 도과했다 안 했다? 도과했다. 불가증자가 발생했다 안 했다? 발생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에 재결서 송달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90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라고 주장해 봐야 소송 법원에서는 속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각하입니다. 맞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별표 치세요. 3번. 잘 보세요, 여러분. 허가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네. 그래서 너 말 좀 해 라고 부작위 위반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겼어. 근데 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 처분을 내버렸네. 그러면 2심 수소법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됩니까? 왜 각하 판결을 해야 돼? 소이익이 사라졌잖아. 소이익이 없어. 자, 소이익이 뭔데? 자기 하라는 거 아니야? 자기? 뭔가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해주세요. 근데 했잖아요. 했잖아. 그러니까 소이익이 없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3번에 3번. 쭈루루루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서법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 OX? O입니다. O. 거부 처분도 액션이긴 액션이지. 자, 부작위 위반 확인 소송은 지금 뭔가 해주세요라는 얘기잖아. 해주세요인데 액션을 취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뭔가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허가 처분을 한 경우라든 거부 처분을 한 경우든 이건 소이익 사라집니다. 허가 처분을 한 경우라면 그는 괜찮겠지만 거부 처분을 한 경우는 진짜 열받겠지. 말이 없다가 막 조르니까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더 열받죠. 자, 어쨌든 거기도 포함됩니다. 그다음 플러스 거부 처분을 한 경우 밑에 써주세요. 뭐든 처분만 했으면은 부작위의 소이익은 사라지는 겁니다.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4번 갈게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재개를 받은 후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기각재개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되네. 심리 결과라고 썼는데 그때 얘기하는 심리는 본안 심리예요, 요건 심리예요. 본안 심리죠. 그러면 기각이 될까요? 각하가 될까요? 기각이 돼야 되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64번. 264번도 그것도 똑같은 해 지방직에 나왔던 거. 똑같은 지방직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 앞에 261번하고 2020년에 미쳤나 싶어서 나는 왜 문제를 이렇게 냈지 갑자기? 이거는 한 진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진짜 아무도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시절에 막 이럴 때 나오는 문제 수준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그냥 허접한 시절에.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를 내네. 그치? 자, 그래도 우리 암기합시다. 자, 행정소송.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주관소송, 객관소송. 주관소송 뭐예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래서 항당민기 이렇게 외우는 거죠. 항당민기. 자, 이 중에서 항고소송의 종류 시작, 취, 무, 부. 네가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나머지는 취, 무, 부고 1번만 기니까 폴더가 다르죠. 정답은 1번. 네, 잠깐 쉬었다가 265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갈게요.